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적 경제과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주의사관님 질의해 주시죠. 주의사관입니다. 사회적 경제 과장님 답변 듣기 앞서서 뒤에 재무과장이 계십니까?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연구 용역 말고도 여러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하는 용역들이. 그 용역 그 계약의 종류가 뭐 대략 좀 뭐뭐 있습니까?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일반 용역과 뭐 기술 용역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시설공사 용역 계약, 뭐 물품 구매 교육 용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안선 평가위원회로 하는 그런 제안서로 하는 용역도 있고요. 그런 용역이 있는데 지금 어떤 관점? 그러니까 용역을 정의할 때 예. 뭐 기본적으로 크게 일반 용역과 예. 기술 용역이 있을 거고 예. 또 일반 용역에는 또 학술 용역이 있고 일반 용역이 있을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되는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학술 연구 용역은 예. 어떨 때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근데 이게 뭐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는 규격화되는 게 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술용역이라는 좀 근데 영구적인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때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무과장님 제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여쭤보려는 게 아닌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연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간단하게 학술 연구 용역이 뭐예요? 재무과장님이 정의하시는. 학술용역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학계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수합해서 그거를 좀 집약을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서 어떻게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거로 저는 그렇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 행정에서 이렇게 접목을 그 어떤 여러 학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학술 연구 용역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라 그러죠? 예정 가격 작성 기준 뭐 이런 행정 규칙들 보면 학술 연구 용역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데 위탁형 용역이 있고 공동 연구형 용역이 있고 자문형 용역이 있습니다. 잘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아니면 현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님 보시기에 그 우리 직원들 교육하거나 아니면 외부 주민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고 이것들을 외부 업체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운영을. 알고 계십니까?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교육을 계약, 하는 용역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민원 응대 교육 같은 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예.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 용역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예. 일반 용역?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하는 거. 이게 연구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일반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계약 네. 주무부서인데. 아,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제 생각을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글쎄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직원들한테 일상적인 업무를 한 거나 기본적인 서비스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뭐 일반적인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문 분야를 한다 그러면은 용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문 분야를 한다고 하면 그게 연구 용역이에요? 저는 아까 연구 영역이란 정의는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네. 예, 지금 법에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위탁형 용역은 계약 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물을 용역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공동 연구형 용역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와 발주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문형 용역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가 발주 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저는 연구 결과들이라든지 연구를 함께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야지 연구 용역이라 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여쭤봤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연구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너무 제가 많은 걸 들어서 보는데 아까 서면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게 연구 용역이 이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까 교육 그 용역도 예.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그러니까 용역에 따라서 다른데 예, 저는 학술 연구 용역이 예,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예, 예, 용역의 종류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맺을 때 결과물이 따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학술 연구 용역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일반 용역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적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왜 재무과장님께 먼저 여쭤봤냐면요. 사회적 경제과에서 최근에 올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교육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 자립지원센터 브릿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데 용역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교육을 10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에서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용역 계약의 형태가 학술연구 용역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 지금 예, 자료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인건비에 이제 책임연구원이 지금 단가가 정해 있으셔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용역 계약을 뭐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학술연구 용역으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일반 전자 수의계약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약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하는 건 액수의 차이에 따라서 한 거고 제가 그것까지 이해하고요. 위탁 교육으로. 교육이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학술 연구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계약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이게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었는데요. 예. 이제 여기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은 카이스트대 이제 교수님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예. 이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좀 그러니까 모시는- 강의료는 있잖아요. 강사료는 있잖아요. 예, 일반 1급 2시간으로 35만 원 있고 한 번 할 때마다요. 보조 강사 2시간 해가지고 4만 원씩 해서 옆에 서브해 주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했잖아요. 교육 자체는. 근데 인건비로 왜 어떤 누구한테 이 연구원 몫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 인건비는 예. 이제 학술 영역 단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적용을 하는 거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학술 연구 용역으로 돼 있으면 적용을 하겠죠, 여기에.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 취지는 뭐냐? 왜 이 사업이 학술 연구 용역이냐는 거예요. 연구 결과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뢰를 한 거예요? 위탁 사무를 할 때? 네, 의원님 이거에 따른 연구 결과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영역 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예, 자, 계약서 갖고 계세요, 이거? 계약서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연구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업 이제, 설정을? 교육 일단 프로그램인데? 이제 창업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나 결과물들도 좀 저희가 받아보고 싶어서. 아니 사업 보고서 네. 사업 결과서면 되지 연구가 뭐냐고요. 연구를 한 이유가 뭐냐. 학술 연구를 하는. 왜 이렇게 계약이 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는 이제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예.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예. 단순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을 좀 저희가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이 자리에서 여쭙냐면 아무리 뒤져도 수의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없더라고요. 왜 발주했고 뭐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거 그냥 깔끔하게 그냥 서울 계약마당에서 다운받아서 볼라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거면 연구 용역을 체결을 하셔야지
지금 창업교육 운영 사업으로 해가지고 학술연구 영역으로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거는 저는 여기 인건비 챙겨주려고 꼼수 부린 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사업 취지랑 다르게 지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분들 인건비 더 챙겨주느라고 800만 원이 더 들어요. 1,800만 원 중에 거의 절반 가격에 강사를 포함하면은 그게 이미 60% 70% 먹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1,482만 원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800만 원이면 이미 과반이 오바되는 액수가 이분들 챙겨주느라고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책임연구원 누구로 등록돼 있습니까? 책임연구원은 지금 장대철 교수. 장대철님이 책임연구원이에요? 네. 보조원은요? 보조는 이제 김보경님. 그러면은 일반 지금 강사 나가시는 분 누구예요? 강의 진행 장대철이라 돼 있는데. 강의 나가시는 분도 장대철 교수님. 그러면 이중으로 받네 이분이? 보조는요? 똑같아요? 보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이중으로 받네요? 의원님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의원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성과도 미비한데 강의를 진행해서 받는 강사료 따로. 게다가 학술연구비도 수령했다는 이상한 용역.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뭐 참여율 20% 30% 있는 건 연구관제 참여 확인서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똑같이 이거 갖고 오셨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돈을 이중으로 줍니까? 그리고 이미 10회를 이제 진행을 한 건가요, 이게? 네, 10회를 10회가 맥스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한 건데 근데 내년에 왜 또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더 아니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왜 예산 책정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 이제 그 국공립고등학교 중에 이제 가재울 고등학교가 지금 협동조합으로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좋습니다. 네. 좋은데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협동조합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산 사업서 보니까. 어찌됐든 저는 효용성이 내년에 하는 건 없다고 보고 이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사람 인건비 챙겨주는 이 사업 형식도 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네, 참고로 지금 여기 이 용역업체 대표님하고 그 강의 진행하신 분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서울시 사회적 기업 뭐죠? 협회인가요? 협의회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이사로 다 이름 올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작년부터 무슨 법적 분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용역업체 대표라고 돼 있는 이 강의 진행하시는 장모 씨하고 어느 출자한 재단법인이 거기에서 이체를 그냥 부채로 만든 예산인데 그 부채에 대한 책임도 없이 넘겨받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법적인 분쟁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20년도 후반부에 있었던 얘기예요. 딱 1년 전쯤에. 거기에 그 이체 받았다고 하는 기관의 출연자들이에요. 이 두 개의 법인과 개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의 그 대표가 계시고 개인의 이 강사분이 계세요. 저는 좀만 검증해도 이거 좀 검색만 이분 두 분 이름 검색만 해도 나와요. 저는 좀 내년 사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맡기는 건. 어찌됐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지에 맞게 사업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좀 향후에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